이 영화를 볼까 분석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뮤직비디오는 벌써 17년? 바로 반스님이 추천해주신 뮤직비디오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을 가져와 봤어요. 저희 댓글 되게 안 달리잖아요. 근데 반스님께서 댓글을 정말 길게 달아주셔가지고 저는 이 댓글을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두 분께 막 캡처해가지고 보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동시에 뮤직비디오 영화를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뮤직비디오 하기 전에 반스님께 감사의 의미로 이 댓글에 대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간략하게 제가 댓글 좀 달긴 달았죠. 그 세미 이름으로 좀 달았거든요. 반스님이 굉장히 트와이스 팬이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뮤직비디오 그 트와이스의 뮤직비디오 이제 계열에서 어떤 특정한 뮤직비디오 거론하시면서 굉장히 팬들을 실망시켰다 이런 식의 언급도 있었고 그래서 역시 소리 소문 없이 트와이스 팬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굉장히 큰 애정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댓글 고마웠고 우리 그 제인께서 무려 자정 정도에 아마 맞아, 밤에 발견하고 톡을 갖다가 보내셨더라고요. 캡처를 해서 부랴부랴 좀 뭔가 봤더니 굉장히 또 길게 뮤직비디오나 영화를 추천해 주셔가지고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트와이스 뮤직비디오 때문에 유입되신 청취자분이신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막 박재범의 뮤직비디오 때문에 뭘 들어서 그게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마음에 들었으면 그거에 대한 댓글만 썼지 아니면 저희 방송 전체에 대한 거나 아니면 뭐 우리 방송에서 요구하는 다른 영화나 뮤직비디오를 추천하려고는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추천을 해도 다른 박재범의 뮤직비디오를 추천을 했지. 근데 전혀 되게 상관이 없는 트와이스도 아닌 다른 가수의 뮤직비디오랑 또 영화를 추천해 주셔서 뭔가 저희가 유입 경로로 선택한 게 사실은 뮤직비디오도 있고 또 아이돌 그룹이기도 한데 그게 뭔가 다른 효과를 저희가 원하는 효과를 파생하고 있다는 걸 뭔가 확답을 들은 느낌이어가지고 전 그게 더 기쁘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뭔가 방송 하나하나를 다 신경 써야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떤 방송의 다른 유입 경로에서 다른 고정 청취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감사해서 댓글을 달았었는데 저는 이 댓글을 트와이스 팬 제 친구가 혹시 들었나? 댓글 달았나? 하고 막 보여줬는데 그 친구한테 보여줬는데 그 친구 말로는 반스님 정말 참 덕후 맞으신 것 같다고. 왜냐면 그 시그널 얘기하시면서 진짜 힘들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걸 보고 제 친구가 정말 팬들은 정말 힘들어했다고 그때 그래서 참 덕후 맞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이런 참 덕후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 방송을 하기 직전에 저는 알았는데 뮤비는 무시하시고 급한 영어부터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걸 못 봐가지고 오늘 뮤직비디오를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하면서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 즐거웠거든요. 물론 반스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즐거운 것도 있었는데 음악 자체도 너무 좋고 맞아요. 그리고 그 시절 그때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뮤직비디오라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면서 저희 벌써 1년 뮤직비디오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은 2001년에 나온 뮤직비디오입니다. 네, 이 뮤직비디오의 감독이 굉장히 충격적인 감독이에요. 바로 차은택 감독의 영화인데요. 되게 이 당시에 되게 제 기억에 센세이션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브라운 아이즈가 첫 앨범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음악 활동을 그러니까 방송 활동을 안 했는데도 막 음악 프로그램 차트 1위도 하고 판매량도 막 70만 장 되고 막 21주 음원 차트 연속 1위 하고 21주요?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노래이자 뮤직비디오라서 되게 오늘 하는 방송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분은 어떠셨나요? 이 벌써 1년에 대한 기억이라던가 아니면 오랜만에 본 소감? 그러니까 보통 이 브라운 아이즈 벌써 1년 제가 가끔가다 이 유튜브에서 음악을 듣게 되면 플레이리스트에 이렇게 큐레이션이 종종 돼 있거든요. 근데 벌써 1년을 들을 때는
보통 이제 뮤직비디오로 이렇게 듣지 않고 그냥 음악만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벌써 1년의 뮤직비디오가 누구였지 내지는 어땠지라는 이제 궁금증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 뮤직비디오 보면서 첫 번째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왜냐면 이제 곡도 곡이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들 인물들이 그 과거에 파릇파릇했던 20대 시절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이범수 씨, 그다음에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있는 김현주 씨, 그다음에 중국계 타이완 배우이신 이제 장첸 씨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국적 이 스태프들 배우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작품이라 그런 것들이 일단 너무 반갑더라고요. 왜냐하면 김현주 씨 같은 경우는 또 요즘에 그 KBS에서 방송하는 미니 시리즈 중에 우리가 만난 기적인가 거기에 이제 등장하시고 있는데 어쩜 20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미모가 그대로요. 달라지지 않고 이 당시에는 또 20대 초반이셨기 때문에 더더욱 또 미모가 빛을 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라웠어요. 새삼. 여름님은 어떠셨어요? 이 뮤직비디오? 저 같은 경우는 이 시기 2000년대 초중반 이때 시기에 이런 류의 뮤직비디오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아. 삼각관계, 꼭 남자 둘 중에 한 명의 신인 여배우가 등장하는 이런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는데 이때쯤에 저도 막 인터넷이 엄청 활발하게 하고 막 이럴 때가 아니어가지고 거기다 케이블 TV로 뮤직비디오를 맨날 봤거든요. 맞아. 그러다가 그때도 벌써 1년을 그때도 봤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 노래가 되게 스테디셀러잖아요. 지금까지도 엄청 꾸준하게 들리는 노래고 해서 노래 자체는 너무 좋아했고 이 이후에 나온 점점이라는 노래를 더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 점점 노래에 맞춰서 나온 개그 콘서트에 무슨 코너가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나도 뭔가 저도 정확히 그 내용이 이 얼굴에 있는 점이랑 막 이용하지 않나? 아닌가? 아니 그거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아무튼 무슨 막 꽁트를 하고 막 그런 꽁트 틈마다 이 점점 이렇게 노래가 나오면서 막 뒤로 막 이렇게 가고 그런 꽁트였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때 제가 어렸을 때니까 막 이런 유치한 프로그램 되게 좋아할 때여가지고 이 노래가 그러니까 발라드임에도 불구하고 개그 콘서트라는 그런데도 활용될 정도면 진짜 국민들이 다 아는 그런 그룹 노래였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개그 콘서트와 함께 생각나네요. 저도 여름님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가지마 혹시 아세요? 브라운 아이즈 그룹 가지마. 근데 그거랑 이렇게 부금을 깔아가지고 유명한 짤방이 있었어요. 뭔지 알 것 같은데. 그 뭐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나는 그 뭐지 슬레이 그 봅슬레이인가? 그거 가서 막 떠나가지고 가지마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 그 뭔가 노래가 다 가사 약간 직설적인 그런 느낌이어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 듣고 보니까 굉장히 브라운 아이즈 히트곡이 많네요. 정말. 지금 말씀하시는 곡들이 뭐 벌써 1년뿐만 아니라 뭐 점점 또 지금 말하는 그런 곡들이 다 이게 귀에 멜로디가 지금 메아리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TV나 엠넷, KM 이런 케이블 채널이 진짜 흥했었잖아요. 요즘에 맞아요. 엠넷 있긴 있죠. 엠넷이 있죠. 푸디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완전 뮤직비디오 전문 채널이어서 틀면 뮤직비디오를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그냥 뭐랄까 TVN 같이 그냥 예능을 틀어주는 프로그램이 돼버리긴 했는데 그때는 정말 MTV 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뮤직비디오 채널 전문 채널의 전성시대 였기 때문에 이 9분 50초라는 길이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TV 프로그램 끝나고 뮤직비디오 잘 안 나오지 않나요? 그쵸. 요즘에 아예 뮤직비디오가 유튜브라는 곳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되게 그런 시점에서 벌써 1년의 뮤직비디오가 되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 음악의 길이 자체는 굉장히 짧아요. 한 5분도 안 되는데 뮤직비디오는 9분 50초라는 긴 길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뮤직비디오에 드라마를 담는 형식, 그러니까 이야기를 담는 형식은 뭐 지금도 있죠. 근데 다만 지금은 길어봤자 음악이 한 5분? 예. 그리고 또 뮤직비디오도 딱 노래에 맞춰서 한 5분 정도 만들자잖아요. 근데 이 당시 거의 10분에 가까운 뮤직 드라마. 뮤직 드라마라고 했네요. 이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는 뮤직 게 드라마가 맞는 거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고 있으면 이 전반부에서 그 벌써 1년은 끝나는데 후반부는 완전히 다른 음악과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 벌써 1년에 맞는 이제 그 세대, 아까 MTV 세대라고 했는데 MTV 세대거든요. 정말 놀라웠던 게 그 당시는 전혀 이게 어색하지 않았던 지금은 거의 저희가 많은 그 뮤직비디오, 특히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다뤄봤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정말 과거는 이랬었나? 저도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나요. 아마도 어땠을까 보면은 이 당시 그 유행하던 좀 가요의 장르라는 게 좀 뭐 발라드나 뭐 R&B나 소울 이런 장르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가져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아이돌 중심의 댄스 음악이니까 댄스 음악을 한 5분 넘어서 10분까지 간다. 굉장히 누수하게 늘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뮤직비디오가 그때의 음반 시장과 지금의 음반 시장이 너무 다른 형태여서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1분 스트리밍 안에 맞아. 킬링 포인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주도 없고 거의 그렇잖아요. 후기 엄청 많고. 근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상관이 없고 CD로 다 소비가 되는 시대였고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활발하게 유통되는 시대였으니까 간주 긴 노래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드라마 중심의 뮤직비디오 하면 당연히 조성모 생각나는데 조성모 씨의 아시나요인가? 그 간주가 엄청 길잖아요. 거의 간주만 1분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가능했던 시대여서 뮤직비디오 자체도 이렇게 길 수밖에 없었고 길어야 오히려 살아남는 생존 전략이 되는 그게 지금이랑 너무 다른 시장이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그 중간중간에 음악이 끝났는데도 다른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약간 그때 그 시절 음악을 듣던 방법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CD를 되게 많이 샀었거든요. 그래서 그 CD를 사가지고 아이팟에다가 리핑한다고 해야겠죠. 그래서 리핑해가지고 그 앨범 전체를 들었었거든요. 그때 있는 그러면 지금은 그냥 노래를 선택해서 듣는데 그때는 CD로 들으면 그런 수록곡 같은 음악도 다 듣고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인스트 해가지고 그냥 그 음악만 나오고 노래는 안 나오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CD 전체를 듣는 듯한 느낌을 줘가지고 정말 이때 2000년대 초중반에 듣던 음악을 듣던 방식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중간 삽입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미님은? 중간 삽입 음악이 좀 굉장히 이상한 것 같아요. 요새 등장하는 뮤직비디오에서는 그 음악 자체만 나오지 음원만 다른 음악이 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일단은 시간적으로 보면 한 10분 정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한 반 정도를 갖다가 이야기를 끌고 가야 되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미지만 보여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사운드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역할이 어떤 역할일까? 벌써 1년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반부에는 그 여성 주인공의 시점이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장첸이 맡은 남성 주인공의 시점 내지는 감정을 갖다가 따라가야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삽입된 음악들은 계속 이제 주인공들의 감정 내지는 이런 상황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좀 요구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뮤직비디오는 벌써 이러면 중간 이후부터는 음악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이 스토리 안에서 이 인물들이 어떻게 좀 갈등이나 이런 사건들을 갖다가 풀어갈지가 좀 궁금한 포인트? 그래서 너무 이상해요. 여름님은 이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 노래 가사가 사실 뭐 되게 헤어진 연인을 1년 후에 계속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저는 좀 이상하다 생각했거든요. 너무 오버 아니야? 그 사람 생일에 나 혼자 촛불 켜고 부르고 막 이러고 되게 좀 변태 같잖아요. 그래서 노래 가사 좀 그렇다 약간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뮤직비디오에도 저는 뮤직비디오가 기억이 안 나고 이거 아직 안 본 상태였을 때 그런 내용이 되게 직설적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되게 그리워하고 막 이런 내용이 엄청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처음에는 뭔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되게 막 이렇게 여자 시점에서 막 나와가지고 좀 신기했던 경험이 있는데 오히려 노래 가사는 그 여자랑 맞는데 오히려 후반부가 약간 주요가 되잖아. 노래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작이 있는데 근데 그 가사와 그 남성은 전혀 상관이 없고 노래 가사는 계속해서 여성 시점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그런 어긋남이 좀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뮤직 드라마처럼 보이게 하는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 저도 그래서 이 음악이 끝나고 나오는 것도 좀 뭐라고 하지? 아까 세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을 위해서 음악이 존재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 그 시점의 문제도 저희가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시점이 불분명하고 이게 이동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도 거기에 정말 동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에서 이 뮤직비디오가 좀 재밌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김현주의 시점으로 보면 이 뮤직비디오 자체가 현재 같기도 한데 또 장첸의 기준으로 뮤직비디오를 바라보면 또 과거 같기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지점에서 차은택 씨가 이걸 노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왜 차은택 씨가 왜 이렇게 이 당시에 잘 됐는지 알 법도 하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뮤직비디오가 아까 그 반가운 얼굴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고 했지만 또 그 주목하셔야 될 것들이 이 벌써 1년을 갖다가 디렉팅한 그 뮤직비디오 감독이죠. 그러니까 국정농단의 주역이셨던 차은택 씨예요. 이 당시 차은택 씨가 정말 핫하셨죠. 흔히 우리 아까 제이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드라마타이즈된 뮤직비디오의 1인자였어요. 2000년대 정말 그 당시 유행했던 히트했던 모든 곡들은 차은택 씨랑 작업을 했고요. 그 당시 이제 생각나는 게 또 이효리 씨가 나왔던 애니콜 광고에서도 차은택 씨가 이런 광고를 뭐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은택 씨의 그 스타일이라는 게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대중들의 정서에 굉장히 어필했던 것 같다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예. 여기서는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하시지만 뮤직, 음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보면은 음악은 흘러나오는데 주인공들의 대사는 이게 들리지 않잖아요. 약간 무언극을 보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더 셋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를 것 같고 그냥 대체적인 서사나 플롯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시켜주면 뭐 그런 거잖아요. 과거의 연인과 이제 좀 비슷한 연인을 만났는데 새로운 연인을 만나는데 과거의 연인 여전히 그 김민주 씨 여자 주인공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죠. 여전히 감정이 남아 있고 근데 왜 헤어졌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새로운 남자친구가 그 과거에 지금 현재 여친의 이제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방황하고 괴로워하다가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경기까지 게임을 포기할 정도로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뭐 이 정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쭉 보다 보면 약간 신파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좀 개연성이 떨어지고 너무 우연성에 좀 겹쳐 있는 거 아닐까? 저도 개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정말 의문의 지점이 많았었어요. 저는 이범수 씨가 죽은 줄 알았어요. 맞아. 왜 저렇게까지 슬퍼하지? 그리고 만약 헤어졌다 하는데 왜 다시 그 곳으로 돌아왔지? 라는 의문과 그리고 장첸이랑 김현주 씨는 언제부터 사랑을 한 거지 대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드라마가 되게 장대한데 어떻게 보면 10분 내에 넣으려고 하니까 좀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절에 이런 드라마타이즈가 정말 인기가 많았잖아요. 왜 이 뮤직비디오를 소비했을까요? 우리 대중들은 약간 그런 궁금증이 저는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거 뮤직비디오가 벌써 1년이 다음 해 발표된 2002년에 발표된 점점이랑 이어지잖아요. 네, 점점은 이별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별하는 그 과정에 있는 그 노래잖아요. 그래서 노래 스타일은 전혀 다른데 아무튼 이렇게 뭔가 뮤직비디오가 시리즈로 나온다던가 아니면 노래가 시리즈로 나온다던가 이런 거 자체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나는 거 저 옛날에 덕질 말하자면 저 버즈 엄청 좋아했어요. 제가 버즈 세대여가지고 버즈 엄청 좋아했는데 그 버즈 노래도 시리즈로 나온 게 있어요. 사랑은 가슴이 시킨다라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것도 1, 2가 시리즈가 있고 뮤직비디오 또 1, 2가 있는데 몇 회가 차이가 나는데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의 가수나 그런 뮤직비디오를 좋아하면 그걸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걸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되게 선동했던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뮤직비디오에서 아까도 계속 말했듯이 개연성이 없고 신파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여기서 나왔던 장면이랑 그 사랑은 가슴이 시킨다에서 나왔던 장면이랑 아시나요에 나왔던 장면이랑 뭐 뒤섞여가지고 그냥 하나의 뮤직비디오로 완성해도 될 것 같은 진짜 시대 정신이 담겨있는 시대 정신 그 뮤직비디오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2000년 초반에도 분명 인터넷은 있었는데 유튜브는 없었어요. 그렇죠. 2005년에 유튜브가 그래서 생겼으니. 그때 인터넷 문화라는 거 지금처럼 이미지를 맞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핸드폰 그때 스마트폰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소비하는 시대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굳이 뮤직비디오를 본다면 제가 생각하는데 아까 KM이나 MTV에서 가장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같은 유튜브가 있었으면 전혀 달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기다려주지 않았거든요. 맞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마 TV로 이렇게 케이블 TV로 자주 나오니까 그 정도의 한 10분 정도를 확보해도 대중들이 그걸 갖다가 인내하고 볼 수 있었을 않을까? 제가 가장 많이 봤던 건 밥 먹으면서 봤던 기억. 식당에서 뭐 애들이랑 뭐 얘기하면서 뭐 앞에 뭐 TV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거든요. 맞아. 그때는 음악도 식당에서 틀어놔서 틀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러네. 그러니까 보통 대학가에서 이렇게 좀 식당이나 가면 대부분 이제 TV를 틀어놓는데 주로 이제 KM이나 이런 엠넷을 많이 틀어놨어요. 맞아, 그러네. 예. 저는 문득 여름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연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 많이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연작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방탄소년단처럼 약간 덕후들을 끌어모으는 요소인 거면 지금 이 시대 2000년대에는 이런 뮤직비디오가 덕후가 아니라 대중들을 상대로 한 그래서 그냥 엠넷 이런 데서 찾아보지 않아도 그냥 밥 먹으면서 볼 수 있는 뮤직비디오? 약간 이런 느낌이 나가지고 되게 진짜 이 시대를 풍미할 수밖에 없었다. 소재를 선택할 때 어쩔 수 없이 이런 심파, 누구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선택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네요. 이 당시엔 정말 시리즈가 많았던 것 같아요. 시리즈. 그때 그 반스님이 아시나요도 같이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진짜 조성모 씨가 정말 이 드라마 타이즈 뮤직비디오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선택해 주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런 곡들이 대부분 베스트셀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자금을 동원해서 만들 수 있는 거. 맞아. 이 벌써 1년도 얼마나 들었나요? 3억이 들었다고 그 당시 3억. 그 당시 3억이면 정말 2001년이니까 벌써 한 17년, 18년 전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 이거 정말 대작이라는 정말 대작이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대중문화가 그 각광받았던 진짜. 시절 같아요. 정말로. 예, 뮤직비디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뮤직비디오가 수록되는 벌써 1년 음반이 70만 장이라는 가격이 팔렸다는 것 자체도 진짜 그 산업 자체가 얼마나 컸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수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그 제이님께서 좀 흥미로운 얘기 하셨잖아요. 본인 어리실 때 CD를 사가지고 그것을 아이팟에 다 녹음해서 이제 저장을 해서 듣고 다녔다고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지금과 그때는 음원을 소비하는 그 방식이 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 지금 누가 뭐 CD를 갖다가 사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스트리밍 서비스를 가장 많이 듣고 다운로드를 듣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몇 곡만 이렇게 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팬들이 이 한 그룹이나 그 가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완벽하게 구비가 됐고 이 벌써 1년 브라운 아이즈가 뭐 100만 장 밀리언셀러는 아니었지만 70만 장이라는 건 그 당시 엄청난 흥행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밀리언셀러는 조성모 씨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성모 씨가 마지막 밀리언셀러. 역시. 예.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뭐 아시나요부터 해서 뭐 여러 곡들이 생각이 나고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이 CD에서 갑자기 또 MP3나 이런 음원 시장으로 변해버렸어요. 네,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좀 재미난 것 같아요. 저는 특히 또 이 세대니까 참 한창 대학 때 이게 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 갑자기 문득 저는 이때 초등학교 때였는데 초등학교 때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H.O.T였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앨범을 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이 브라운 아이즈 때문에 1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했던 기억이 갑자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브라운 아이즈의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했다는 H.O.T 우리 오빠들의 얘기는 가수였던 걸 보면 되게 신기하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뮤직비디오에 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자가 됐는데요. 되게 그래서 그런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뛰어난 뭐 효과라던가 그런 게 없지만 그래도 좀 이 당시에 있는 뮤직비디오 치고 되게 훌륭했던 지점들이 있으면 저는 이 뮤직비디오 출연하는 배우들 그리고 화면 효과 같은 거 되게 현란하게 쓰잖아요. 예. 컬러, 흑백, 세피아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처음에 흑백 장면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흑백이라는 거 자체가 되게 대과거 같은데 뮤직비디오가 진행되면서 또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또 흑백으로 등장하지 않아가지고 처음 아까 시간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짜 과거인지 현재인지 이게 정확히 알 수 없는 식으로 컬러랑 흑백이랑 또 세피아 효과가 나는 시퀀스랑 교차가 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현재의 시점이 오히려 컬러 시퀀스로 등장하는데 그건 일상적이지만 약간 흑백과 컬러의 중간이 약간 세피아 같은 느낌의 시퀀스들이 등장하는데 그거는 또 김현주 씨 시점에서 상상하는 과거여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 대과거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등장했던 흑백이 완전 미래인 상황이 되는 거여가지고 그게 되게 교차되어 있는 게 되게 재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현란한 편집을 누가 했나 했더니 왕가희 감독이 심지어 왕가희 감독이 노 개런티로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노 개런티면 도대체 그 3억은 어디한테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때부터 차은택 씨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재밌었던 건 이 뮤직비디오가 처음에 볼 때 점점이랑 아까 이어진다고 말했는데 점점이랑 이어진지 몰랐거든요. 근데 처음에 뮤직비디오가 뮤직비디오가 끝나갈 때 이렇게 복싱링 위에 조명이 막 번쩍번쩍 하는 그 조명 모습만 계속 나와요. 근데 점점 뮤직비디오를 보고 나니까 점점 뮤직비디오에서 중간중간에 김현주 씨가 뭔가 막 둘이 복싱하고 다치고 왔을 때나 이럴 때 그 벌써 1년 뮤직비디오를 회상하면서 약간 죄책감을 얻어가는 그런 표정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막 번쩍거리는 복싱 링 위에 그 조명이 뭔가 그 김현주 씨가 점점에서 병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병원에서 수술실 위에 깜빡깜빡하는 것처럼 뭔가 그런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이 벌써 1년 뮤직비디오를 회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등장해서 그래가지고 이 뮤직비디오가 이런 식으로 그냥 상상이긴 하지만 이어지는구나 해서 되게 재밌었어요. 점점 뮤직비디오 보면 김현주 씨가 아파가지고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죽을 병에 걸리셔가지고 힘들어서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랑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진짜 그런 해석도 되게 흥미로운 해석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는 이 뮤직비디오 벌써 1년가 그 점점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연결되는지 잘 몰랐거든요. 아마 이 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이랑 한다면 유튜브에서 두 곡을 한번 들으시면서 뮤직비디오 바라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날 것 같아요. 저는 스타일상 딱 봤을 때 왕가희 감독이 생각났던 게 저희가 몇 주 전에 해피투게더를 했잖아요. 맞아. 또 거기 장첸 씨가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그 왕가희 감독의 그 해피투게더가 생각났어요. 그 현란한 스타일, 지속 시간이 감속되다든지 뭐 회전 화면처럼 촬영상에 있어서 그런 스타일이라든지 명암의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촬영상에서 문득 저는 왕가희 감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당시 우리가 스타일상 인기 있었던 뭐 촬영이나 이런 편집들이 이런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좀 흥미롭긴 하죠. 저는 이 뮤직비디오가 당시에 나왔을 때 정말 센세이션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뮤직비디오를 저희 방송을 하면서 준비하려고 보니까 너무 진부한 것이 돼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했던 뮤직비디오 같은 걸 생각하면 거의 동시대의 아이돌,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최첨단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뮤직비디오를 보다가 좀 이제는 진부해져 버린 거를 보니까 이런 게 클래식인가? 이제는 점점 클래식이 돼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 댓글을 보면서 사람들이 심지어 그 댓글도 굉장히 오래된 댓글이었어요. 막 3년 전 댓글. 근데 이 뮤직비디오가 벌써 10년이 지났다니 이런 댓글인 거예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정말 17년 전 뮤직비디오니까 그래서
와 근데 정말 좀 그런 경험 약간 좀 신기하더라고. 이게 유튜브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가능한 거였겠지. 아니면 다 소실돼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 되게 되게 흥미로운 준비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시간성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 벌써 1년의 뮤직비디오도 유튜브에 지금 몇 개가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화질이 좋지 않잖아요. 근데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맞아. 예, 보다 좀 선명한 그 고화질로 있었으면 좀 세부적으로 좀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어디에 있을까요? 차은택 씨 회사에 원본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 보통 우리가 그 대중문화 영화는 종종 아카이빙이 되잖아요. 중요한 영화들은 아카이빙이 되고 이렇게 보관이 되는데 뮤직비디오는 오히려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좀 버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차라리 뮤직비디오 이런 거 아카이빙하면 어떨까? 한국 대중문화 특히 대중음악에 대한 것들 이렇게 추적할 수가 있으니까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90년대 한 중반 이후부터도 한국 가요는 분명히 뮤직비디오와 같이 그 음원 작업들을 하니까 그런 것들 따라가면 좀 재미날 것 같아요. 노래방에 가면 찾을 수 있지 않나요? 노래방 하면 거기 항상 나오네. 맞아. 근데 노래방 그 화면도 매칭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 되게 벌써 1년이라니? 벌써 17년이라니? 맞아. 세월을 생각하면서 이 뮤직비디오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뮤직비디오 보면서 약간 이 뮤직비디오에 이 시대의 감성이라고 느껴질 만한 게 오토바이와 복싱. 맞아. 약간 너무 지금은 복싱과 오토바이 약간 좀 안 어울리지 않나요? 매칭이? 약간 그런 소재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저는 그 복싱이 진짜 지금 시대였으면 제가 아까 방송 전에 말했던 UFC였을 것 같고 진짜 복싱 요새 하는 사람 거의 없고 여성들 그냥 다이어트 복싱 약간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승패를 나누는 그런 싸움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여기서는 승패를 진짜 명백히 나눠야지 희생한다 내가 막 그리고 아까도 방송 전에 얘기하다 알았는데 그게 세계 챔피언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포기하냐고. 그리고 너무 되게 부실하잖아요. 그 경기도 세계 챔피언십인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복싱이라는 게 되게 가난한 스포츠? 같은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 사랑과 그게 막 되게 애절하고 절절하고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UFC는 되게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스포츠 같잖아요. 맞아. 복싱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 당대의 분위기가 더 사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뮤직비디오 보면서 좀 과거의 시간성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그 장첸 씨가 등장할 때 그 모터사이클이었어요. 저는 생각나는 영화가 있거든요. 한국 영화에서. 물론 좀 시간적으로 차이는 있긴 한데 90년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정우성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그 다음에 임창정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비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허영만 씨의 그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예, 그게 만화가 원작이에요. 그 만화를 원작으로 해서 우리가 저번에 또 다뤘던 것 같은데 누구죠? 감독 이름 갑자기 김성수. 예, 김성수 감독 아수라. 아수라의 김성수 감독이 이제 비트로 어떻게 보면은 대중들의 시선을 많이 사로잡았죠. 근데 거기서도 정우성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장면에서 좀 촬영 기법이라든지 이런 뭐 앵글이라든지 편집이랑 좀 비슷해요. 지금이라면 좀 상상 불가능한데 오토바이 이름 뭐야? 지금 이제 뭐 헬멧을 안 쓰면 도로교통법 위반이잖아요. 맞아, 따뜻해. 이 당시에 대중문화에서 등장할 때 모터사이클을 탈 때 항상 보면은 헬멧을 안 씁니다. 머리카락 이렇게 휘날리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요즘은 잘 그런 기사가 안 나오거든요. 폭주족 기사 안 나오거든요. 맞아. 폭주족. 맞아. 진짜 심했는데 3.1절. 맞아. 3.1절. 8.15 할 때 폭주족 기사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 또 어느 순간 그런 기사 사라졌어요. 그러게. 진짜. 우리가 보통 그 중학교, 고등학교 좀 논다는 애들은 모터사이클 탔어요. 모터사이클.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추억 속에 그로 지나가 버렸죠. 그런 것 속에서 저는 좀 흥미롭기도 하고 좀 과거에는 이랬는데 좀 나도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엔 그럼 못 타지? 오토바이 말고? 전용 킥보드. 아니 갑자기 그거 생각났어요. 그 학교인가? 육성재 씨가 나온
거에서 비트처럼 맞아. 그 뭐 전동 킥보드 아니고? 동그랗게 생긴 거 그거 세그웨이인가? 세그웨이 맞아. 그거 타가지고 사람들이 뭐야 저게? 그거 타고 막 이렇게 바람을 느끼며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갑자기 그게 생각나면서 나중에 그거 클래식 되겠죠 그래도?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여기서 복싱이 약간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복싱에서 지는 사람이 사랑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더라고. 약간 이런 거 보면 좀 뭐랄까 이 생존과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 지는 그런 생존 경쟁을 보여주는 것으로 복싱이란 소재를 선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떤 것 같나요? 저도 여기서 되게 이 사람이 다치는 그 상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오토바이 씬 왜 나오는 거야? 저도 좀 이해 안 됐거든요. 오토바이 씬 나가고 그냥 그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잖아요. 근데 그 사고가 되게 중요하지도 않고 엄청 크게 난 것 같은데 별로 다치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별로 이 장면 중요하지 않은데 왜 넣었지? 라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 시험 날이었고 시험 날에 다친 얼굴로 가가지고 김현주 씨가 걱정을 하고 이렇게 손을 대려고 하니까 피하는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싱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얼굴에 많이 이렇게 상처가 나는 스포츠여가지고 그게 이어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지만 또 다음으로 이어지는 점점 뮤직비디오에서도 둘이 또 해변가에서 복싱을 하고 맞아. 또 얼굴에 상처가 있고 얼굴에 그 상처 때문에 또 김현주 씨랑 이렇게 셋이 이렇게 투닥투닥 하는 장면과 제일 중요한 건 김현주 씨가 그걸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예전에 자기 때문에 경기를 포기했던 장첸에 대한 죄책감을 표정이 안 좋아지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얼굴 그리고 얼굴에 그 새겨진 상처 이게 제일 적합한 게 복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이 점점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점점 뮤직비디오랑 벌써 2년의 그런 러닝타임을 합쳐보면 거의 단편영화 한 편의 수준의 시간이잖아요. 20분은 넘지 않지만 10분 넘게 되는 지속시간 그리고 또 영화 그 두 개를 연결해서 보면 기승전결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벌써 1년만 봤을 때는 되게 개연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두 편을 연달아 보면 또 기승전결이 완결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되게 단편영화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 단편영화 많이 안 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한 2000년대 2010년대까지만 해도 저는 단편영화 그래도 찾아서 봤던 것 같은데 요즘엔 정말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단편영화를 소비하는 욕구를 유튜브나 그냥 짧은 그런 그냥 스낵컬처 같은 영상을 보는 시대가 돼가지고 되게 이 뮤직비디오가 이 시대, 그러니까 2000년대와 90년대 중후반부터 단편영화 같은 게 되게 흥했었잖아요. 약간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뮤직비디오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소비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 중반까지는 거의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소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기존 매체, 뭐 TV, 뭐 지상파 내지는 케이블 TV 채널도 많이 없었거든요. 사실 인터넷이 뭐 있긴 있었지만 인터넷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유튜브와 같은 영상이나 영화를 갖다가 소비하는 채널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경계 안에서 이렇게 돌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너무 다매체 시절이기 때문에 유튜브 내지는 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 각지에 있는 콘텐츠를 소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과는 좀 환경이 달랐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중반 정도까지 제일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가수는 임창정 씨인 것 같아요. 저도 드라마타이즈 하면 늘 임창정 씨 소주 한 잔도 생각나거든요. 근데 그 노래 자체도 엄청 스테디셀러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거기서도 임창정 씨가 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 진짜 막 연기를 하거든요. 맞아. 진짜 사실 되게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되게 만능 엔터테인먼트로 뭔가 인정받은 유일한 연기랑 노래 다 인정받은 가수가 임창정 씨여가지고 뭔가 그 시대를 풍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기도 사실 브라운 아이즈에서 보면은 브라운 아이즈 누군가요? 나얼 씨가 한번 등장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 링에서 보면은 그 쉴 때 이렇게 수건으로 바람 넣어주는 사람이 이제 나얼 씨죠. 그러니까 임창정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연기자이자 가수이기 때문에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본인의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을 담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캐릭터라는 게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고 사회 밑바닥 연기를 굉장히 복싱 선수 같은 맞아. 딱 그래 진짜. 그래서 더욱더 몰입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가사의 내용에 어울릴 법한 주인공이 등장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이제 배경 이렇게 깔리니까 그때 당시에 가수들이 막 조성모 씨나 다른 가수들이 직접 주인공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되게 그 놀림감처럼 막 놀리잖아요. 이게 어설프다고. 근데 이창동 씨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맞아. 되게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단편 영화부터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90년대 중후반에 단편 영화가 워낙 잘 됐으니까 그냥 그 자료를 그냥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 있는 인디 스토리라고 혹시 아세요? 그 단편 영화나 독립 영화 배급하는 회사인데 거기가 시작이 단편 영화 배급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기사도 2006년에 작성된 기사인데 그때 당시에도 이 인터뷰했던 이유가 이 단편 영화 배급사로서 10년 된 소감이 어떠세요? 이런 기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20년이 된 정말 중견 회사가 됐는데 거기서 그 인디스토리 대표님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때를 생각하면 단편 영화를 보고 싶어도 그러니까 영화와 다른 비주얼을 보고 싶었을 때 단편 영화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많이 소비했던 것 같다. 근데 이제는 조금 2006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금 더 많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도약할 수 있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도 이때 당시에 2000년대 중후반에 굉장히 흥했었던 것도 단편 영화의 붐과 함께 흥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시에는 아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런 거대한 자본이 들어간 드라마타이즈 뮤직비디오가 없는 거 보면 좀 이제는 잊혀지고 있지만 동시에 또 이렇게 저희처럼 기억을 떠올리는 영화 뮤직비디오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씁쓸하면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간이 되게 재미있기도 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러면 좀 재미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당시 이런 형태의 뮤직비디오가 유행했던 것은 뭐 그 당시 한국 사회가 가지는 뭐 경제적 조건이라든지 정치사회적 조건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97년이 IMF 구제 금융이었고 흔히 정치 체제 이런 것들 언급해 보면 97년 체제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체제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인데 그 한 10년 동안은 생존 고우가 굉장히 많이 넘쳐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이 본인들의 감정을 갖다가 어디에 소비하거나 그 응축되어 있는 분노를 풀어야 될 것들이 이렇게 영화나 아니면 뮤직비디오 같이 영화와 같은 뮤직비디오에서 좀 어떤 투사할 만한 주인공을 갖다가 한 명 선정하고 좀 그런 것들을 풀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지금 뮤직비디오 보고 있으면 벌써 1년 보고 있으면 좀 감정을 이제 지어 짜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저 김현주 씨 여자 주인공의 가련한 모습 특히 이제 이 뮤직비디오는 그렇지 않지만 벌써 1년과 점점을 같이 보시면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 좀 몰랐거든요. 그래서야 저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갑자기 왜 김현주 씨가 이범수 씨를 떠났을까? 그런데 왜 또 김현주 씨는 여전히 있지 않으면서 새로운 또 장첸 씨를 만날까? 왜 비슷한 사람 만날까? 이 이제 그 질문 내지는 궁금증이 점점해서 풀어지는 거죠. 이 방송 보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벌써 1년간 점점을 연달아 보셔야 됩니다. 정말 한 편의 영화를 보는 한 편의 영화를 봐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가 반스님의 추천 덕분에 이렇게 벌써 17년이 지난 뮤직비디오를 다시 꺼내서 얘기를 해봤는데 되게 저는 나름 재밌었어요. 수학여행 했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음악도 듣게 되면서 되게 브라운 아이즈 명곡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너무 좋았거든요. 비 오는 압구정. 맞아. 오늘 딱 비가 오는데 맞아. 압구정을 가야겠네. 두 분은 어떠셨는지 마무리를 하면서 한번 끝내볼까요? 저는 2001년이면 저 진짜 어렸을 때거든요. 저 초등학교 2학년? 이럴 때여가지고 진짜 저학년이니까 보통 어릴 때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뭘 하고 놀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로 TV 본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뮤직비디오 진짜 많이 봤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 밑에 막 문자 보냈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그 뮤직비디오 막 문자 보내면 이거 순서 알려달라고 막 하거든요. 맞아. 순서도 알려줘요. 선곡표처럼. 그래서 막 그거 기다려서 맞아. 듣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엄청 어렸을 때도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진짜 옛날의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는 그런 기억이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 그 2006년인가? 에 나온 브라운 아이즈 노래 중에 귀로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 이만희 감독님의 귀로라는 영화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맨날 엄청 좋아하고 막 예전에 그 노래랑 막 연결해서 글 쓰고 막 엄청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혀 뭐 상관이 없는 분야긴 하지만 노래랑 음악이랑 제목이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제가 또 영화를 생각하게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뭐 꼭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명화 같은 뮤직비디오가 아니더라도 막 다른 영화랑 연결지어서 음악과 함께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까 이제 신청을 하셨을 때 벌써 1년이 정말 오래됐잖아요. 제가 이 곡이 나왔을 때쯤에 대학교 한 졸업 즈음이었어요. 졸업 즈음이어가지고 이 곡을 요즘에도 가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플레이리스트에 이렇게 듣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라는 생각이 일단은 먼저 들었고요.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그 시절 아까 뭐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절 나는 어땠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정말 시간 빠릅니다. 2학년이었던 애가 이렇게 정말 벌써 정말 영어 뭐 그런 거 영어 표현 있잖아요. 시간이 날아간다고 Time to Fly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잘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되게 반스님의 추천 덕분에 저희 나름의 어떤 여행, 추억 여행에 빠져든 것 같아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다른 청취자 여러분들께 저도 반스님처럼 이렇게 이야기 함께 하고 싶은 뮤직비디오나 영화 다 괜찮으니까 많이 추천으로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그렇게 추천해주고 싶은 거 없으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희 이렇게 영상의 부학을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